흡혈귀의 엄마,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단편 소설. 홈즈는 짧은 편지를 주의 깊게 읽고 있었다. 우체부가 방금 전에 가져온 편지였다. 그러더니 소리 없이 입가를 끌어올렸다. 그것이 그에게는 웃음에 가장 가까운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에게 건넸다. 현대와 중세의 결합물이든 아니면 실제적인 것과 완전한 환상의 결합이든 내 생각에는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처럼 들리나 왓슨? 내가 소리내어 그 편지를 읽었다. 올드 주얼이 46번가 11월 19일 흡혈귀 관련 친애하는 선생님. 우리 오랜 고객인 민직레인에서 차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 퍼거슨 앤 위어헤드의 로버트 퍼거슨 씨가 지금 같은 시대에 흡혈귀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법률 회사의 특기가 기계 등의 평가와 조사에 있음을 생각해보면 그 사안은 우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섬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퍼거슨 씨에게 당신을 방문할 것을 추천했으며 이제 그 사안은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마틸디 브리그스 사건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업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친애의 마음을 담아 모리슨 앤 도드 제.C. 보넴. 마틸다 브리그스는 젊은 여성의 이름은 아니었어, 왓슨. 홈즈가 회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수마트라 섬의 거대한 쥐와 연루된 배의 이름이었어. 그 거대한 쥐에 대해서 세상 그 누구도 대비한 바가 없었지. 하지만 우리가 흡혈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 그 사안이 우리의 업무 범위에 들어오기는 하는 것일까? 그 어떤 의뢰든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것보다야 낫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의 업무가 그림 형제의 동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듯 보이는군. 기지개를 펴보자고, 왓슨. 그리고 흡혈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나는 의자 등받이로 몸을 기대고 홈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두껍고 커다란 책을 내렸다. 홈즈는 그것을 받아서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과거의 사건 기록을 빠르게 그러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평생에 걸친 정보의 축적물이 그 안에 있었다. 글로리아 스콧에 향해 그가 말했다. 정말로 좋지 않은 사건이었지. 왓슨 자네도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 하지만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자네와 축하를 하지는 못했지. 빅터 린치의 위조 사건, 가일라의 독도마뱀 사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지. 서커스의 무용수 빅토리아 사건, 반더빌트와 예그맨 사건, 대장장이 비거 사건. 그래, 그렇지. 정말로 오래된 친숙한 기록들이군.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이지. 이 사건 기록을 한번 들어보라고, 왓슨. 헝가리의 흡혈귀. 그래 또 있어. 트란실바니아의 흡혈귀. 그가 열정적인 태도로 그 책을 넘겼다. 하지만 아주 잠시 동안 의식적으로 동작을 멈추더니 실망스럽다는 듯한 코웃음과 함께 그 책을 아래로 내렸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야, 왓슨. 진정한 쓰레기지. 심장에 막대기를 관통시키지 않으면 무덤 속으로 넣을 수 없는 걸어다니는 시체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완벽하게 미친 짓이지. 하지만 내가 알기론 말이야. 내가 말했다. 흡혈귀가 반드시 죽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을 아닐 거야.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 버릇,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버릇을 가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도 있다고.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왓슨. 백과사전이나 신문 같은 것이라면 그런 전설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업무는 땅을 단단히 딛고 서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을 유지해야 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충분히 넓어. 우리의 업무 대상으로 유령을 삼을 필요는 없다고. 아무래도 퍼거슨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군. 아마도 이 편지는 퍼거슨 씨 자신이 쓴 것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지. 그가 두 번째 편지를 집어 올렸다. 그가 첫 번째 편지에 집중하는 동안 그 편지가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얼굴 위로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얼굴 위로 서서히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극도의 집중과 흥미의 표정이 떠올랐다. 편지를 읽는 것을 마친 후 그가 한동안 생각에 몰두한 채 손가락에서 편지를 떼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움찔거리는 듯한 몸짓과 함께 그가 사색에서 스스로를 깨웠다. 램벌레이 치어맨스라는 곳에서 왔군. 램벌레이가 어디에 있지 왓슨? 서섹스에 있어. 호샴의 남쪽 지역이지. 그렇게 멀지는 않겠지. 그리고 치어맨스는 나는 그 지역을 알고 있어, 홈즈. 그 지역은 수백 년도 전에 지어진 집들로 가득한 곳이야. 그 집들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딴 곳이지. 자네도 알겠지만 오들레이스나 하비스, 헤리톤스 같은 지역 이름들이 있지. 그 사람들 자체는 잊혀졌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집들과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남아있지. 그래, 그렇군. 홈즈가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그가 머릿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조용히 그리고 명료하게 처리하는 동안 보이는 오만하면서도 잘난 척하는 듯한 특징적인 태도가 드러났다. 그는 새로운 정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사건에 뛰어들기 전에 램벌레이의 치어맨스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할 것 같군. 이 편지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로버트 퍼거슨의 편지야. 어쨌든 그는 자네를 안다고 주장하고 있더군. 나를 안다고? 자네가 직접 읽어보는 것이 나을 거야. 그가 두 번째 편지를 나에게 건넸다. 그 편지의 앞부분에는 자신을 추천해준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존경하는 셜록 홈즈 씨. 내 변호사들이 당신을 나에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너무나도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내 친구와 관련된 것으로 내가 그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5년 전 페루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페루 상인의 딸이었고 내 친구는 질산염의 수입과 관련해서 그녀의 아버지와 거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외국 출신이라는 것과 종교와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는 정서적으로나 관심사 측면으로나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를 향한 내 친구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갔고 마침내 그는 그녀와의 결혼을 실수로 간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결코 탐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녀가 그 어떤 남자도 함께하기 힘들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내였다는 점에서 그 분리의 느낌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외양상으로 그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짧은 편지는 당신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당신이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일지 말지에 대해서 확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숙녀는 점점 특이하면서도 낯선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평범하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평소 성격과는 사뭇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2번 결혼을 했고 첫 번째 아내와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15살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랑스러운 소년이지만 어린 시절의 불운한 사고로 인해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아이를 공격하는 현장이 2번이나 발견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막대기로 아이를 때렸고 그로 인해서 빨간 멍자국이 크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이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일은 비교적 사소한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1살이 채 되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약 1개월 전 유모가 아기를 혼자 두고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아기의 비명소리 때문에 유모가 아기 방으로 돌아갔고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의 목을 물어뜯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모는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내 친구를 부르려고 했지만 내 친구의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5파운드를 줬습니다. 즉 유모의 침묵에 대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 사건은 그런 식으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유모의 마음속에는 공포에 찬 인상이 남았고 그날 이후 유모는 자신의 안주인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더욱 굳게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자신이 안주인을 지켜보는 내내 그녀 역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기 곁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되면 안주인이 아기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한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유모는 아기 곁에 머물렀고 조용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아기의 어머니는 기회를 노리면서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양떼를 노리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믿을 수 없는 소리처럼 들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기의 생명과 한 남자의 온전한 정신이 걸린 일이라는 점에서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마침내 그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 모든 일들이 남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유모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녀는 더 이상 긴장감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친구에게는 모든 이야기가 아마도 당신에게만큼이나 엉터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의부사들에 대한 공격만을 제외한다면 사랑이 가득 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상처를 입힌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유모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꿈을 꾼 것이고 그녀의 의심은 정신병자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안주인에 대한 무고한 명예훼손은 용서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와 유모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모와 내 친구가 아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아기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아기의 목과 이불에 피가 흥건한 것을 발견한 내 친구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공포에 찬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얼굴을 잡고 밝은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주위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침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내 친구나 나나 흡혈귀에 대해서는 이름을 제외하고 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것은 외국의 먼 지방에서나 전해지는 엉터리 이야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영국의 서섹스 지방 한가운데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도착한다면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를 보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빠진 남자를 돕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램벌레이 치어맨스 시의 퍼것은 앞으로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당신들의 방에 10시까지 가겠습니다. 친애의 마음을 담아. 로버트 퍼것은 보냄. 추신. 당신의 친구 왓슨이 나와 럭비 게임을 같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블랙하스 소속이었고 나는 리치몬드 소속이었습니다. 이것만이 당신과 이어진 개인적인 친분입니다. 아, 그래. 물론 나는 그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편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커다란 밥 허거슨이라고 불렀지. 약해 빠진 리치몬드에서 배출한 가장 훌륭한 스리커터였지. 그는 언제나 온화하고 다정하게 굴었어. 친구의 일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은 그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지. 홈즈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자네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 것 같군, 왓슨.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는 내가 미처 가보지 못한 영역이 있군.
전보를 쳐. 친한 친구로서 말이야. 기꺼이 당신의 사건을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전해줘. 당신의 사건이라고? 그로 하여금 우리 탐정사무소가 나약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 당연히 이건 그의 사건이지. 그에게 전보를 보내.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그 사건은 잊어버리자고. 다음날 아침 정각 10시가 되자마자 허거슨이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 내 기억으로 그는 길고 평평한 얼굴에 유연하고 긴 팔다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재빠른 회전 속도 때문에 그는 수많은 상대 선수들을 제칠 수 있었다. 전성기에 알아왔던 훌륭한 운동선수가 몰락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인생에서 그리 많지 않다. 그의 육중한 몸통은 축 늘어졌고 아마색의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고 그의 어깨는 굽어져 있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 감정을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신가, 왓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다정했다. 예전 올드디어 파크 경기장에서 관중들 쪽 밧줄로 던져버렸을 때의 사랑과 지금의 자네는 사뭇 달라진 것 같군. 하지만 나도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나이가 든 것뿐이라고. 당신 정보를 받았습니다. 홈즈 씨. 아마도 내가 다른 누구가를 대행하고 있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무 소용 없었군요. 직접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것이 훨씬 단순하죠. 홈즈가 말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호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경찰에 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 또한 보호를 받아야 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안 그런가요, 홈즈 씨? 피를 타고 유전되는 것일까요? 당신 경험 중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세상에나 나에게 뭔가 충고를 해줘요. 나로서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허거슨 씨. 그러니 우선 여기 앉아서 정신을 좀 가다듬은 후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나는 아직 정신을 잃거나 당황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약속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선 당신이 취한 행동들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 아내가 아직도 아이들 곁에 머물고 있나요? 정말로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홈즈 씨, 만약 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진심과 영혼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면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비밀 같은 광경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녀는 내 분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절망적이면서도 기이한 눈빛으로 그냥 나를 응시하기만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아기 방에서 뛰쳐나가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보는 것을 거부해왔어요. 그녀가 처녀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하녀가 있어요. 돌로레스라는 이름의 하녀인데요. 하녀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사이죠. 그 하녀가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이죠? 다른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일은 없고요. 유모인 메이슨 부인이 밤이든 낮이든 아기 옆에서 머물겠다고 맹세했어요. 나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어린 잭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 편지에서 말했다시피 아내가 그 아이를 2번이나 공격한 적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처를 입은 적은 없다는 것이죠? 상처는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아이를 흉폭하게 때렸죠. 그 아이가 순진하고 얌전하고 불편한 몸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죠. 퍼거슨의 음울한 표정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그 누구라도 이 작은 아이의 상태를 보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린 시절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이 척추가 뒤틀렸거든요. 홈즈 씨. 그러나 그 육체 속에는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숨어 있죠. 홈즈가 전날 온 편지를 집어들더니 다시 읽기 시작했다.
당신 집에 다른 가족이나 고용인은 없나요? 허거슨 씨? 얼마 전에서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하인이 2명 있어요. 그리고 마구간지기인 마이클이 있는데 그도 집안에서 잠을 자죠. 그 외에는 나 자신과 아내, 잭, 아기 돌로레스, 그리고 메이슨 부인이 전부예요. 내 짐작으로는 당신은 결혼 당시에는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군요. 몇 주 정도 사귄 상태였죠. 그 돌로레스라는 하녀는 아내와 얼마나 오래 같이 지냈나요? 몇 년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의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당신보다는 돌로레스가 더 잘 알고 있겠군요. 그래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홈즈가 뭔가를 적었다. 내 판단으로는 그가 말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램벌레이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번 거는 명백히도 직접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아내분께서 자신의 방에 머무는 한 우리가 그 집에 있는 것이 그녀를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것 같지는 않군요. 물론 우리는 여관에서 머물 예정이에요. 퍼거슨이 안도했다는 듯한 손짓을 했다. 내가 바라던 바였어요. 홈즈 씨. 당신이 같이 가겠다고 하면 빅토리아 역에서 2시에 고급 열차가 출발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함께 갈 거예요. 현재는 다른 사건이 없는 상태니까 당신에게 내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왓슨, 당연하겠지만 자네도 같이 가자고. 하지만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불운한 숙녀분은 내가 이해하기론 자신이 낳은 아기와 당신의 작은 아이를 모두 공격했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약간 다른 양상을 띠었죠. 안 그런가요? 그녀가 당신의 아들을 때렸어요. 한 번은 막대기로 때렸고 다른 한 번은 자신의 손을 가지고 맹렬하게 때렸어요. 그녀가 왜 아이를 때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나요? 자신은 그 아이를 미워한다고 말하기만 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뭐 그렇겠죠. 의붓 부모들 사이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죠. 죽은 자를 향한 질투심, 뭐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일 수 있겠죠. 당신 아내분은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많은 편인가요? 그래요. 굉장히 질투심이 강하죠. 불같이 뜨거운 사랑과 동일한 강도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요. 그는 15살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을 테니 오히려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을 듯해요. 그렇게 의부선마가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해서 당신 아이는 뭔가 설명을 했나요? 아니요. 자신이 맞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시기에는 2사람은 잘 지냈나요?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 사랑 같은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이가 매우 다정하다고 말했잖습니까? 아들처럼 그토록 헌신적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내 삶은 그 아이의 삶이에요. 우리 아이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푹 빠져 있어요. 또다시 홈즈가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생각에 빠져 정신을 잃은 듯 보였다. 이번 2번째 결혼 전까지 당신과 아들은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 확실하군요. 당신 2사람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겠죠. 안 그런가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그토록 헌신적으로 다정한 성격을 가진 아이라면 자신의 죽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가지고 있겠죠? 어머니를 끔찍하게 여겼었죠. 그 아이는 아마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년일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되는군요. 그리고 아내분이 아이를 때린 것에 대해서 여쭤볼 또 다른 사항이 있어요. 당신 아들에 대한 공격과 아기에 대한 이상한 공격이 비슷한 시기의 일인가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마치 그녀가 광기에 휩싸여서 자신의 분노를 2아이에게 표출한 것 같았어요. 2번째 경우에는 잭만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메이슨 부인은 아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안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군요. 지금 나는 당신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홈즈 씨.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하나의 잠정적인 생각이 형성되는 중이고
그 생각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퍼거슨 씨.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나약하죠. 혹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당신의 옛 친구가 나의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뭔가 과장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는군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현재 나에게 당신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따가 2시에 빅토리아 역에서 우리를 만나시죠. 우리가 램벌레이의 체커스 여관에 짐을 두고 나온 즈음은 어두침침하고 안개가 낀 11월의 저녁이었다. 우리는 서섹스 지방 특유의 길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서 마차를 타고 갔고 마침내 퍼거슨이 사는 고립된 곳에 오래된 농장 저택에 도착했다. 무질서한 모양의 큰 저택이었다. 가운데 부분은 매우 낡았지만 양옆의 건물은 최신식 설계의 새 건물들이었다. 튜더식의 굴뚝과 이끼가 낀 호션 벽돌이 덮인 뾰족한 지붕을 가진 새로운 건물이었다. 현관 앞 계단은 닳아서 맨질맨질했고 현관 앞에는 오래된 벽돌이 깔려 있었는데 최초에 그 저택을 지은 사람을 그린 듯한 남자와 치즈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물결 모양의 천장과 육중한 참나무 대들보, 날카로운 곡선 모양이 띤 울퉁불퉁한 바닥이 보였다. 세월과 부패의 냄새가 무너져가는 건물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퍼거슨은 우리를 데리고 가운데의 커다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구식의 벽난로 앞에는 적어도 1670년에 만들어진 듯 보이는 강철 창살이 꽂혀 있었다. 벽난로 안에서 통나무가 만들어내는 불길이 일렁거리며 사방을 비쳤다. 방 안을 둘러본 순간 나는 다양한 시대와 장소가 혼합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절반 정도만 나무 장식으로 마감된 벽은 아마도 17세기의 농장 지주 시대에 세워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벽의 바닥 부분에는 최신식의 고급 수채화 물감으로 칠해진 선이 장식되어 있었다. 바로 그 위로 참나무 가구가 서 있었고 그 위에는 노란 석고상이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다양한 남미의 도구들과 무기들이 걸려 있었는데 위층에 있는 페루 출신의 숙녀가 가져온 것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열정적인 마음 속에서 재빨리 튀어나온 호기심을 드러내며 조심스럽게 그 물건들을 살폈다. 그가 생각에 잠겨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렸다. 아, 그렇군요. 그가 외쳤다. 대단해요. 구석에 놓인 바구니 속에는 스페니얼 종일개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그 개가 주인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왔는데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그 개의 구부러진 다리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꼬리는 바닥에 끌렸다. 그 개가 퍼거슨의 손을 핥았다. 무슨 말인가요, 홈즈 씨? 그게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사실 수의사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마비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스페니얼 뇌막염이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복 중이죠. 조만간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겠지, 카를로. 동의한다는 듯한 경연이 축 늘어진 꼬리를 타고 흘렀다. 개의 슬픈 눈이 우리 각자에게 머물렀다가 옮겨졌다. 그 개는 우리가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아는 것 같았다. 그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었나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얼마 전 일인가요? 아마도 4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주목할 만한 일이군요. 아주 암시하는 바가 많아요. 이 개의 병에서 뭘 보고 있는 건가요, 홈즈 씨? 내가 생각하던 것을 확증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 세상에나, 홈즈 씨.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당신에게는 작은 지적인 수수께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예요. 내 아내는 어쩌면 살인자일 수도 있고 내 아이가 계속되는 위험에 빠져 있다고요. 나하고 장난을 치지 말아줘요, 홈즈 씨. 너무나도 끔찍하고 진지한 문제라고요. 커다란 덩치에 럭비 스리쿼터가 온몸을 떨었다. 홈즈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달래듯 말했다. 내가 찾은 해결책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에게 고통이 될 것 같아서 두렵군요, 허거슨 씨.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은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지만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결정적인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신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지금 양해를 구해도 된다면 나는 아내 방으로 올라가서 뭔가 변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가 몇 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홈즈가 벽 위에 걸린 신기한 물건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풀이 죽은 그의 얼굴을 보면 딱히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갈색의 얼굴을 가진 여자를 데려왔다. 차가 준비되었어요. 돌로레스. 퍼거슨이 말했다.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가져다 주도록 해요. 부인은 매우 아파요. 분개한 눈빛으로 집주인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말했다. 부인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녀는 너무 아파요. 부인한테는 의사가 필요해요. 나는 그녀가 의사도 없이 혼자 있는 것이 싫어요. 퍼거슨이 간청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 내가 대답했다. 아내에게 왓슨 박사를 보게 할 수 있겠어요. 돌로레스? 내가 데려갈게요. 떠나면 안 돼요. 부인은 의사가 있어야 돼요. 하녀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을 따라가죠.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오래된 복도의 구석을 도는 동안 그녀는 강렬한 감정 때문인지 온몸을 떨었다. 복도 끝에는 강철 조임새가 달린 육중한 문이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허거슨이 자신의 방식을 아내에게 강요하려고 했고 그것보다 쉬운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고 육중한 참나무 방문이 낡은 경첩의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다. 내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가 나를 따라 들어와서 등 뒤로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명백히도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식을 거의 차리지 못했지만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공포에 질린 아름다운 눈을 들어서 불안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가 오히려 안심한 듯 한숨을 쉬면서 베개에 다시 머리를 묻었다. 나는 그녀에게로 다가서면서 안심시키는 말을 몇 마디 중얼거렸다. 내가 그녀의 맥박과 체온을 재는 동안에도 그녀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맥박과 체온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내가 받은 인상에 의하면 그 증상은 진짜 발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신경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부인은 하루, 아니 이틀 동안 저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가 죽을까 무서워요. 하녀가 말했다. 침대 위 그녀가 붉은 뺨을 내 쪽으로 돌려서 나에게 물었다. 내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그 친구는 아래층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나는 그를 보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를 보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선망 상태에 빠지는 듯 보였다. 악마야, 악마다. 아, 이 악마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도울 수 없을까요? 아니요, 아니,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내가 하려던 것을 하게 놔둬요. 모든 것이 부서졌어요. 그녀는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는 것이 분명했다. 나로서는 정직한 바퍼거슨 안에서 그 어떤 악마성이나 악의를 느낄 수 없었다. 부인,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남편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해요.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어요. 또다시 그녀가 장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사랑해요. 맞아요.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의 가슴을 찢어 놓기보다는 나 자신을 희생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요. 그는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나를 믿어야 해요. 남편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안했다. 아니, 만나지 않겠어요. 나는 그가 나에게 퍼부었던 그 지독한 말들과 표정들을 잊을 수 없어요.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나가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에게 단 한마디만 전해줘요. 나는 내 아기를 보고 싶어요. 나에게는 그 아이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내가 그에게 전해줄 말은 그게 다예요. 그녀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래층의 방으로 돌아갔다. 퍼거슨과 홈즈는 여전히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퍼거슨이 우울한 표정으로 내가 자신의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녀에게 아기를 보내줄 수 있을까? 그가 말했다. 아기를 보는 순간 그녀에게 갑자기 그 이상한 충동이 밀려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방법이 있을까? 그녀가 아기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입술 주위에 피를 묻히고서 일어나던 광경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가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을 떨었다. 지금 우리 아기는 메이슨 부인 옆에서 안전하게 있어. 그리고 그곳이 우리 아기가 머물 곳이 맞아. 똑똑해 보이는 하녀가 우리에게 차를 가져왔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현대적인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차를 내려놓는 사이 방문이 열리더니 한 소년이 들어왔다. 그는 훌륭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창백한 얼굴과 옅은 색의 머리카락, 밝은 푸른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 기쁨과 다정함의 불길이 이글거리는 불꽃이 튀어오르는 듯 보였다. 그가 앞으로 달려오더니 아버지의 목을 감싸 안았다. 마치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소녀 같은 태도였다. 아, 아빠, 소년이 외쳤다. 나는 아빠가 벌써 도착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를 환영하러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다시 아빠를 보게 돼서 정말로 기뻐요. 퍼거슨이 부드럽게 소년의 팔을 풀어서 내렸다. 그러는 동안 그의 표정 속에서 당황스러움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래 아들아. 그가 아마색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매만지면서 말했다. 내 친구와 쓴 박사님과 홈즈 씨가 여기로 함께 와서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동의해줬기 때문에 집에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단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탐정, 홈즈 씨인가요? 그래, 그 소년이 꿰뚫어볼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속에서 적대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다른 자녀분은 어디에 있나요, 허거슨 씨? 홈즈가 물었다. 어쩌면 그 아기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메이슨 부인에게 아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전해주렴. 퍼거슨이 말하자 소년이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방 밖으로 나갔다. 외과의사로서 숙련된 나의 눈을 통해서 그 소년의 척추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소년이 돌아왔고 그의 뒤로 키가 크고 마른 중년의 여자가 따라왔다. 그녀의 팔에는 검은 눈동자의 금발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앵글로색슨과 라틴 인종이 화합하여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이었다. 퍼거슨이 아기에게 빠져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가 아기를 받아서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잔인함을 가진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가 아기 천사 같은 목과 작고 붉은 주름에 쌓인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우연히 나는 홈즈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는데 그의 표정 위로 특유의 긴장과 몰입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낡은 상아를 깎아 만든 것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가 잠시 동안 아기와 아빠에게 머물렀다가 방 안 한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지는 시선이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던 나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창문 너무 우물하고 처진 분위기의 정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커튼이 살짝 내려와 시야를 가리고 있었지만 홈즈가 몰입감을 가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창문 쪽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더니 그가 미소를 짓고 다시 아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기의 통통한 목 위에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홈즈가 그 상처 자국을 주의 깊게 확인했다. 마침내 그가 꽉 쥔 주먹을 한번 흔들면서 아기에서 말했다. 잘 있어라, 작은 친구. 넌 삶에 있어서 아주 이상한 출발을 했구나. 유모, 당신과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유모를 데리고 방 한 구석으로 가더니 진지한 태도로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나는 마지막 부분만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이 걱정하는 문제는 내 희망으로는 조만간 해결될 거예요. 안심해도 좋아요. 완고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것 같은 유모가 아기를 안고 방 밖으로 나갔다. 메이슨 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홈즈가 물었다. 당신도 보시다시피 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황금처럼 귀중한 마음을 가졌죠. 특히 우리 아기에게 헌신적이고요. 너도 유모가 마음에 드니, 잭? 홈즈가 갑자기 몸을 돌려서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의 활기 넘치고 표현력이 강한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소년이 고개를 흔들었다. 잭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명확하죠. 퍼거슨이 팔을 소년에게 두르면서 말했다. 다행히도 나는 좋아하는 쪽에 속해 있고요. 소년이 다정하게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아버지의 가슴에 묻고 비볐다. 퍼거슨이 부드럽게 소년을 떼어냈다. 이제 방으로 가렴, 잭. 그가 말했다. 그리고 소년이 사라지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좋아요, 홈즈 씨. 소년이 방 밖으로 나가자 그가 물었다. 아무래도 당신을 바보 같은 사소한 일에 끌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에게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당신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가족의 일은 너무나도 민감하고 복잡한 것임이 틀림없어요. 확실히 민감한 일임에는 틀림없어요. 내 친구가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복잡성의 측면에서 나는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는 지적 추리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원래의 추리의 결과가 많은 수의 독립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하나씩 확증되었죠. 그래서 주관적 추리가 객관적 사실이 되었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나는 베이커가를 떠나기도 전에 그 목표에 도달했어요. 나머지는 단순한 관찰과 확증의 과정이었을 뿐이죠. 퍼거슨이 커다란 손을 들어서 주름살이 패인 이마를 덮었다. 제발 부탁이에요, 홈즈 씨.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일에서 진실을 보고 있다면 제발 나를 긴장 속에 방치하지 말아줘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뭘 해야 하죠? 우리가 진실에 도달하는 한, 당신이 어떻게 진실을 얻게 되었는지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확실히 나는 당신에게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조만간 당신은 설명을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나만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이 집 부인은 우리를 볼 수 있을까, 왓슨? 그녀는 아파. 하지만 정신은 유지하고 있지. 좋아. 아주 좋아. 그녀 앞에서 모든 것을 명료하게 밝히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럼 위층으로 가서 그녀를 보자고. 그녀는 나를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퍼거슨이 외쳤다. 아니, 그녀는 당신을 볼 거예요. 홈즈가 말했다.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찢어서 뭔가를 끄적였다. 드디어 만찬 준비가 끝났어, 왓슨. 자네 이 쪽지를 부인에게 전해주는 친절함을 베풀어주지 않겠나?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돌로레스에게 그 쪽지를 건넸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육중한 방문을 열었다. 잠시 후 나는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비명소리였다. 돌로레스가 방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부인이 만날 거예요. 부인은 말을 들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내 부름에 퍼거슨과 홈즈가 위층으로 올라왔다.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퍼거슨이 아내를 향해서 한두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녀가 침대에서 윗몸을 일으키더니 손을 들어서 그를 제지했다. 그가 안락의자에 앉았고 홈즈가 부인에게 허리를 숙인 후 집주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크게 열린 눈동자로 홈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돌로레스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부인. 당신께서 그녀를 원하신다면 나는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좋아요, 퍼거슨 씨. 나는 많은 방문자와 요청을 받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은 직설적이고 단순하죠. 가장 신속한 수술이 가장 고통이 적죠. 먼저 당신의 마음을 안도하게 해줄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아내는 매우 선하고 매우 사랑스러우며 가장 큰 오해를 받은 여성이에요. 퍼거슨이 기쁨의 찬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을 증명해줘요, 홈즈 씨. 그러면 내 평생 당신에게 큰 빚을 지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또 다른 방향에서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내 아내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것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선 내가 베이커가에서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일련의 생각들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죠. 흡혈귀라는 것은 나에게는 우스꽝스러운 개념이었어요. 영국에서 그런 식의 범죄가 일어난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본 것은 정확했어요. 당신은 아기 침대 옆에서 아내가 일어나는 것을 봤고 그녀의 입술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죠. 맞아요. 그렇다면 피가 흐르는 아기의 상처를 빤 이유가 그냥 피를 빨아먹으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영국 역사에서 왕비가 독을 뽑아내기 위해서 상처에 입을 대고 빨아들인 일이 있지 않았던가요? 독이라고요? 당신의 집은 남미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나는 직접 목격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당신 집 안에 남미에서 온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어요. 다른 독일지도 모르지만 그때 내게 떠오른 생각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작은 세자비용 활 옆에 걸린 화살통이 비어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기대한 것을 본 것이었어요. 화살 촉용독이나 다른 사악한 약품이 묻은 화살이 아기에게 쏘아진 것이라면, 그러나 바로 직후에 독성분을 빨아내지 않았다면 아기는 죽었겠죠. 그리고 당신의 개가 있었죠. 만약 누군가 독약을 사용하려 한다면 독약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실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 개의 문제점을 알 수 없었지만, 하지만 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자 그것을 추리의 재구성에 사용할 수 있었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당신의 아내는 그런 공격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녀는 그런 공격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차렸고 아기의 목숨을 살렸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당신의 가슴을 산산조각 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당신이 아들을 어루만지고 귀여워해주는 동안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창문 뒤에 커튼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창문 위로 아이의 얼굴이 일부분 반사되었거든요. 질투심과 잔혹한 혐오감이 보이더군요. 인간의 얼굴에서는 보기 드문 감정이었죠. 아, 세상에나, 이제 당신은 진실을 마주봐야 해요. 허거슨 씨. 당신을 향한 왜곡된 사랑, 다시 말해 과장된 병적인 사랑이 그 아이로 하여금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물론 죽은 어머니에 대한 집착도 있었겠죠. 당신 아들의 영혼은 이 아름다운 아기에 대한 증오감에 침륜되어 있어요. 게다가 아기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자신의 육체적 약점과 더욱 크게 대비되어 다가왔겠죠. 아, 세상에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진실을 제대로 말했나요, 부인? 내 친구의 아내는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고개를 들어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로버트? 나는 당신이 받을 충격을 미리 볼 수 있었어요. 그냥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말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 이 신사분은 마법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분이 나에게 쪽지를 전해준 순간 나는 너무 기뻤어요. 아마도 바다에서 1년 정도를 보내는 것이 잭 선장을 위한 나만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불분명한 것이 있어요, 부인. 우리는 당신이 잭을 때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아기를 혼자 놔둔 용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메이슨 부인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녀도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퍼거스는 침대 옆에 서서 숨을 헐떡이면서 손을 앞으로 뻗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래, 왓슨. 아무래도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시간인 것 같군. 홈즈가 나에게 속삭였다. 너무나도 충직한 돌로레스의 한쪽 팔을 자네가 잡도록 해. 그래, 내가 다른 팔을 잡을게. 그래, 좋아. 지금이야. 그가 등 뒤로 방문을 닫으면서 덧붙였다. 그냥 저 가족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가만 놔두는 것이 좋을 거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덧붙일 것은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편지에 대한 홈즈의 답장 내용이다. 베이커가 11월 21일 흡혈귀 관련 친애하는 여러분 19일에 당신의 편지와 관련하여 나는 당신의 고객인 민칭레인에서 차 유통업을 하는 회사 퍼거슨 앤 미어에 대해 로버트 퍼거슨 씨의 사건을 조사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 사건은 만족할 만한 결론을 통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나를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당신의 셜록 홈즈 보냄. 흡혈귀 엄마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